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의 김선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소매 판매가 7개월 내 최저치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기업 실적 호조와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새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이 소식에 유럽 증시도 대체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면서 시장에 영향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낼 수 있는 투자 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즌3로 돌아온 해외 선물의 신,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대결 진행되는데요.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과 함께 글로벌 시황 분석해드리고 다양한 투자 팁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까먹었습니다. 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간 이제 3주 동안 이제 트레이더분들에게 각종 정보와 팁 제공받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제 프리뷰 자체가 2주가 다 돼가요. 근데 그러게요.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제 트레이더분들께서도 좋은 설명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김성현과가 너무 편하게 해주셔갖고 1시간이 시간이 굉장히 일찍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꼭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꽉 찬 느낌도 들고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느끼는 거 자체가 이제 일전에는 이제 둘이서 진행을 하다가 너무 꽉 차니까 스튜디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날씨도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 훈훈한 분위기 오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죠.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3주 전부터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면서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변화와 금융시장의 유동성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대차 대조표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5억 100만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데에 대해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숫자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중국 측이 이 숫자를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양국은 향후 2주간 전화통화를 통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연준이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제 무역 정책에 대한 긴장, 글로벌 경제 전망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저금리 환경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를 유발했고 또 미국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파르고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은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지난 9월 중순 이후 약 한 달 동안 약간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9월 보고서의 완만한 속도의 성장에 비하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뀐 건데요. 지속되는 무역 긴장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제조업 활동 둔화 그리고 농업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물가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달 말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국이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국으로서 EU 관세 동맹을 떠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와 무역 협상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EU 양측이 마련한 새 합의안은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친 뒤에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발효가 되는데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품별 시세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4% 상승입니다. 3,0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4% 오름세입니다. 7,97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79% 하락세입니다. 52달러 9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1% 상승입니다. 1,49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1% 오름세입니다. 1.116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고 현재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몰딜이죠. 네. 미중무역 1차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 상황 내에서는 미증시 자체가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일단은 어떤 기술적 여건 분석상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있어서 어떤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중 무역에 관련된 이제 시황 자체는 크게 신경 쓰는 것보다 지난주 있었던 스몰딜 자체가 아직까지 영향이 있다.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헤드라인에서 대차 대조표 확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정지시키는 연준의 행보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유로존에서 하는 QE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차대조표 확대는 전혀 다른 양적 완화입니다. 대차대조표 확대라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약한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더 봐야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협상에 관한 이야기들 해주셨고 또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더들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주천 선생 트레이더 그리고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신 선재 트레이더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석 트레이더입니다. 네, 또 목요일이 왔습니다. 요즘 움직임들 좀 자꾸 큰 방향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보신 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구간일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보합을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어떻게 됐든 이슈가 있든 없든 어느 정도 마디가를 끊고 나서 방향성을 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번 주 거의 다 지나간 목요일이긴 하지만 또 한 주 마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길라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천 선생입니다. 이렇게 저번 주 금요일 뵙고 또 이렇게 목요일에 뵙게 됐는데요. 항상 이제 배운다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저희 양 마스터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이 선물이라는 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장 흐름에 맞춰서 이제 저희 선재 트레이더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자, 오늘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도 오랜만에 모셨는데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선재 트레이더분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분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왔는데 제가 사실 이제 질문이 조금 날카로워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신지? 해야죠.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각오하시고요. 네, 지금 송곳 같은 질문을 한번 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트레이더의 날카로운 전략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의 송곳 같은 질문 한번 기대해보고 자,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상품별 전략 짚어드릴 텐데요. 대표 상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이동평균선 분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500 전일 대비해서는 0.4%가량 상승인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중에 10개가 상승 그리고 2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 분석은 10개가 상승 그리고 2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3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S&P 500은 매수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트레이더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선재 트레이더는 관망 그리고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선재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실까요? 네. 생방송 오기 전에 리딩으로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려서 나스닥으로 우리는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딩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추세 저항들 굉장히 견고하게 있으나 아래 하단부 지지력도 굉장히 견고하죠. 그래서 오늘 이 구간
그러니까 나스닥으로는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매도를 저희가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똑같은 그림들이죠. 어차피 지금 위에 추세 상단부를 맞고 밀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냐, 추가적인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를 봤는데 우선 3천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8천 지수를 오른 상태라는 거죠. 우선은 매수 배팅을 한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막힐 거다 해서 올라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오기 전에 이제 고점에서 누름 목 맞고 아래 구간을 지지력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오늘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아래 2995 지수 아래부터는 굉장히 추세 지지력들은 아직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롱포로 보지 않는다. 단 매도를 한번 드렸고 마감한 다음부터는 신고가에서 눌림만 되돌림만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리딩 사인은 매도를 한번 같이 드린 상태에서 신고가에서 미국장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있다면 걔네들 3,000지수 되돌리는 거, 그다음에 나스닥은 8,000지수를 1차로 끌고 가는 되돌림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추세 저항들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2,958지수 빠지면서 추세 상단부 지지력들 상단부 제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간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매수를 끌고 길게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그건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세기 형식의 삼각 수렴에 우상향을 띄고 있는 구조지 여기서 오늘 미장에서 차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직은 과대평가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뭐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리 인상할 시기에 급락을 한번 줬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고점을 안 차게 해야 되나 고점을 높이더라도 그걸 오버슈팅을 해서 오버를 한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매수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매수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미장 초반에서 출렁거림을 보시고 아니면 신고가에서 되돌림을 보는 전략 혹은 아래 추세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권에서의 추가적인 되돌림을 보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고가를 높이는 구조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를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럴 겁니다. 고가를 높이는 애들이 위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고가를 세게 높이지 못하는 형국이죠. 한마디로 차익이 아직 나온다는 거는 확신을 갖고 배팅을 하는 물량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상단부 제약의 세기 형식의 이런 부합권 매매 전략이나 혹은 관망을 해서 추세가 난 이후에 오랫동안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 라인에서 혼조세를 든다 가정을 두시고 한번 배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가에 되돌림 그 다음에 추세가 확인된 다음에 배팅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S&P 500은 선재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일단 방송 전에 한번 매도 사인을 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신고가에서 좀 되돌림에 의한 눌림만 보라라는 전략이신데 그리고 또 미증시 현재 좀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도 좀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저 역시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쪽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0월 11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11월 달 추수감사절 전후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 있을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재 트레이더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 박스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어느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봐서 오늘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 만약에 가스 재고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오일 재고 지표도 달러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장 역시도 만약에 3013 부분을 이탈하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인버스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큰 상방세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서프라이즈를 상당히 많이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장 흐름 쉽게 끝나지 않고 위쪽으로도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오늘 매수 의견 주셨는데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렸습니다.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현재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호조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13선 돌파하면 크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의견 오늘 좀 갈렸는데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추세적인 의미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3일간의 장세 자체가 그냥 강세를 뿜었으니 웨이팅에 대한 자세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 좀 포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인 만큼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추가적인 수익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구조가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다리던 시간인가요? 이제 저는 왜냐면은 좀 간단하게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데 사실 지금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미증시가 역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사실상. 자, 지금 이제 미중매우 1차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야 될 부분. 자, 고가갱신 한 번 더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S&P 3010 부근에서 매수 추격하시면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3010대 근처까지 잔파동들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없냐. 물론 저희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잡을 때 고점을 한번 넘어갔다가 무너질 거다. 뭐 그런 관점으로도 싸우긴 했었는데 뭐 고점을 갱신해서 저는 뭐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가를 갱신해서 가는 그림들이라면 얘네들은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보자면 우선은 뭐 주봉상이나 일봉상에서 굉장히 상단부 제약들이 아직 강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제가 8월달, 7월달 이때 급락을 줄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올해 안에는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못한다. 그래서 반등의 전체적인 혼조세를 본다. 물론 이 추세 상단부를 뚫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겠지만 이 구조에서 특별히 얘네들을 안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인 드릴 때도 롱품 매도는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눌렸을 때 고가를 맞고 때린다 이렇게 드리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 이야기죠. 고가를 건드릴 수는 있을 거다. 하지만 고가를 건드리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얘가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뜨는 형국에서 고가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에 양적 완화를 최근에 했을 때 급락을 한번 줬었죠. 한마디로 차익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 금리 인하를 한 시점 전일부터 매도를 빠져서 크게 빠지는 형국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 양적 완화를 다시 시행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는 방어적인 체계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선방어가 된 거죠. 선방어에 의해서 신고가를 올려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세게 형식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과대평가된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신고가를 추격하는 게임이나 아니면 신고가를 넘어가는 걸 가정두고 매수로 잡기는 굉장히 위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무리스럽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활시 효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고가를 패턴을 쭉 끌고 갈 때 있죠. 주식을 할 때 보통 고가에서 물리는 거 이해 안 되는 상담들이 많이들 들어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보통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고가 갱신하거나 마지막 테스트 할 때 얘네들이 눌림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테스트나 급등을 한번 주는 효과를 줄 때가 있죠. 그게 마지막 물량 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선물 지수도 국내 종합 지수도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부터도 계속 그거 한 이후에도 매수를 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패턴도 그랬었고요. 오버슈팅이 난 아이들은 그만큼 활시 효과만큼 반등이 눌림들이 나온다. 뭐 최근 크루드 오일도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500핍 정도가
거의 눌림 반등 없이 내려왔던 이유도 한 500틱 이상의 추가적인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반등이 없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는 방어적인 성격이고 그다음에 FOMC 의장들 발언도 그렇고 시카고 연준 의장 총재들이나 그런 분들 발언도 충분히 그렇죠. 지금은 방어적인 입장에 양적 완화가 지금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되돌림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반대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앞으로 안 되더라도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얘네들은 하반 경직으로 쏠릴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주천 선생님 의견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은 크게는 선재 트레이닝 말씀대로의 하방입니다. 근데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기적인 상방에 가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이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어닝 시즌 자체도 그렇지만 자 이번에 스몰딜 하면서 중국에서 금융시장 쪽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JP모건이라든가 기타 은행에서 역시도 아마 중국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상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길게 보면 저는 동의하는 말대로 하방을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소매 판매업 증진에 필요한 추수감사절 있죠. 그리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11월 11일 광군제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5일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가스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저번 주랑 비교해서 지금 좀 늘어났다. 한 10평방미터인가요? 10평방 헥타르인가요? 좀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만약에 가스 재고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번에 오일 재고가 또 줄어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달러의 영향으로 지금 이 자리를 아마 깨줄 수 있지 않을까?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솔직히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눌림 들어왔을 때 꼭 매수를 잡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조금 홀딩 하시고 기다리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 새로운 시장의 흐름의 신고점을 같이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3013, 10에서 13 정도가 인버전스 타임이긴 해요. 자 여기서 반대 매매로 매도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선물 옵션이라는 거는 좋게 자 주식은 올라가는 것만 보지만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좀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건 한 11시 30분 정도 돼서 가스 재고가 나오고 12시 돼서 오일 재고가 나오면 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S&P 500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약간 좀 다른 의견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전일 대비해서 현재 0.2%가량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7개가 상승, 4개가 관망, 1개가 하락 분석 나오면서 현재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5개가 상승, 7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4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두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방향 보고 있는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선재 트레이더는 업, 그리고 두 분 다 업 들어주셨네요. 자, 선재 트레이더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네. 자,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요즘 한두 번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은 관망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실은.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어제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권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 매수는 이 기준으로 드렸죠. 자, 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노린다. 대신 다시 오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우선 혼조세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다시 저희가 이제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유로하고 배팅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는 어차피 매수를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90 지지력부터 계속 얘네들을 보고는 있는데 지금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53.70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우리가 계속 매매할 때 얘네들 제약을 봤던 거고요. 우선 빠질 때도 53.70 맞고 다시 매도를 치고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냥 혼조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의 그림들은 우선은 1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53.70대까지 다시 부합을 뛸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부합 하단부 우선은 강력하게 꼬리를 말고 한번 올라갔었죠. 지금 얘네들 구간들이 추세 저항입니다. 우리가 한번 매수를 잡고 나서 오늘 지금 관망 사인을 드리고 나왔는데 우선은 하더라도 얘네들 빠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 정도 언급만 하고 그냥 공식 사인 안 드리고 나왔단 말이죠.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늘 오전부터 사인도 52.60이 빠져야지 매도고 그다음에 53.2025를 안착해야지 추가적인 윗구간 매수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딱 그 구간에 있죠. 뭐 예기치 않게 얘네들도 딱 60대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매도를 깨기 위한 모든 힘은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죠.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10대 얘네들 저항들 굉장히 아직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합을 아직 뛸 수 있는 구간이고 모든 장들이 지금 보합 혼조세죠. 지금 3일 연속 혼조세 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갈 때는 위에 뚫은지를 조심해야 되고 아래 내렸을 때는 아래 뚫은지를 조심해야 되나 우선은 아래 구간이나 윗 구간에서 15개 이상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걔네들은 밑에 저가 10개 내외에 손절 잡고 배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1호 안착을 해서 20 이상으로 간다면 얘네들은 70대까지 배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뭐 이렇습니다. 뭐 우선 이렇죠. 가능성은 이렇게 해서 채널 하단부 지지력의 추가 상승 여력들 그다음에 중심 저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보합이었기 때문에 돌파 지지력 모단에서 빠져서 뚫으면 저항, 저항, 돌파에 다시 빠지면 다시 저항. 그래서 아래 구간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52.80대 지지력에서 얘 배팅을 추가적으로 10대까지 가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20이 넘어가면 우선은 53.00대 지지력의 90 손절에 윗구간 추가 배팅 한마디로 전체 보합을 보시던지 관망한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네들 그림을 보자면 일봉상에서의 그림도 이렇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세는 빠졌습니다. 추세는 빠진 상태고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43달러 지지력에 50달러 지지력 그 다음에 50달러를 깨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띠겠죠. 하기 때문에 저가 지지력이나 고가 반등 눌림들이 생기면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은 꾸려도 좋은 구간들이다. 그래서 지금 저가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왕 손댈 거라면 뭐 90대 지지력부터 해서 매수 쪽 약간 더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재 트레이더는 오늘 두 분 다 일단 매수 의견 주셨는데 선재 트레이더는 혼조세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지금 현재는 좀 저가 눌림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천 선생 트레이더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보는 방향성 역시도 상방인데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간에 수렴 구간 하방으로의 긴 눌림 구간에서의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방금 10분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제 가스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느냐 그런 부분이 오일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뭐 자그맣지만 우선은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대체제인 오일 역시도 만약에 추가 생산분이 뭐 저번 주 대비해서 만약에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큰 수렴 아래서 수렴하고 위쪽으로 크게 받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천 선생 트레이더는 이제 원유 재고량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는 주천 선생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사실 이제 외부적인 시황 자체가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제 감산에 대한 내용으로 뭐 상승에 대한 폭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제 기준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 이런 박스권에 대한 큰 시황 없이 이슈 없이 박스권에 대한 랠리 가능성도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사우디가 더 이상 이제 산유국으로 치자면 1등이 아니다. 미국이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뭐 중동 문제에 개입을 했다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뭐 중동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득이 될 거고요. 만약에 뭐 거기서 산유량이 늘린다. 그래도 관여 안 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시리아 쿠르드족 관련돼서 터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전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나온 뉴스일 거예요, 아마. 너희들 싸우든 말든 뭐 알아서 해. 더 이상 중동엔 관여하지 않아.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거 봐서는 어떻게 보시면 저희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오일 자체의 재고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스몰 딜이라도 타격이 협상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랑 그리고 소매 판매 저는 계속 소매 판매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설비 가동에 대한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제한적인 상승 폭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뭐 인버스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수렴되는 하방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 하방 구간에서의 매수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위쪽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역시도 크게 보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주천 선생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시황에 대한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플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단에 굉장히 속해 있는 부분 그리고 제한적인 상승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자꾸 돌아가네요, 해설위원님.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 제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겠지만은 지금 박스권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좀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가능성이 내비치는지 간단하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생방송에서 제가 뭐 기법에 대한 걸 많이 노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면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예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 잡으셨습니까? 매도 잡으셨습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얘네들을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TV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얘네들 54달러, 그 다음에 52달러까지 확인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생방송에서 이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 매도를 쳤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지지력에서만 그날 반도 50개, 100개를 계속 먹었었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박스권 말씀하셨죠.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권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갭으로 이때 1000pb 뛰었었죠. 자, 얘네들 어디까지 움직였습니까? 갭으로 뛴 구간까지 다시 올라갔죠. 한마디로 갭 보정을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 그러면 갭 보정 차트에서는 60달러 안착을 못했던 애들이에요. 왜? 갭은 왜 얘네들을 거래량으로 치지 않냐? 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pb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매매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자,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다시 아래로 보정해 보겠습니까? 어딥니까? 46.50대죠. 자, 얘는 뭡니까? 추세 지지라인들이죠. 그럼 갭 보정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차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옮겨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보합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차트가. 그래서 중심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는 거고, 오늘 지지력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지수하고 모든 큰 이슈를 동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변수가 나오는지를 보고,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냥 단기적인 시도를 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걸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조건들이 저도 십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를 했는데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금액들, 시장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누가 손실 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단기간의 트레이더들이. 자, 그렇다면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매수 매도를 장에 움직일 때 시도했을 때 보자면 그 손익 구조는 아직 보합권 안에 들어있는 구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합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합권의 중심 지지력이죠. 실제적으로는 하단부 지지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빼기 위해서는 큰 이슈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라서 우선은 단기간에 굉장히 계속적인 보합 혼조세를 띌 수 있는 구간이다 해도 상관이 없는 관점이다. 그래서 보합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분의 크루드 오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유로 FX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도 전일 대비해서 0.4%가량 현재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그리고 3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모두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그리고 4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 FX는 조금 의견이 갈린 상황이기는 한데요. 오늘의 트레이더들은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유로 FX는 조금 갈렸네요. 자, 선재 트레이더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저희 유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최저가에서 1.10400까지 매수를 드렸고요. 다시 1.100대 지지력에서 또 매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10400 지지력에서 또 최저가에서 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마감은 했습니다. 물론 마감은 했는데 큰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제 롱포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얘네들 저가를 잡았을 때 구간마다 끊어서 저희가 먹고 다시 저가 눌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일 사인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1.13000까지 가능성을 열고 본다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추세 저항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지금 1.11200대 어제도 또 생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들 뛰어넘는 애들 지속적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들 1.11470대 그 구간들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당분간 이제 혼조세를 드냐 안 드냐 싸움인데 우선은 오늘 처음 이제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단부 제약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오늘 매수를 잡은 아이들은 여기서 끝내버린 이유가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혼조세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눌림들이 있더라도 우선 1.11 500대 지지력들 보이는 애들은 우선 인정하고 싸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들 추세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추세 저항. 자, 얘네들 상단부 제약이죠. 얘네들을 보면 매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얘네들을 보면 얘네는 뚫은 거죠. 말 그대로 정답은 혼조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채널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가장 높죠. 물론 기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오늘 혼조세 이 구간들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매수 배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지금 97.20대 어제 그제 무너져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걔네들 이제 고점에서 매도 추세를 드릴 때 제가 95.50대, 60대까지 장기적으로 매도 배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는 구조가 97.20대, 30대를 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약간 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달러는 매도 싸움을 95달러까지 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95.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로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계속 롱포 매수를 끌고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중심 매물대 시도를 했다. 그리고 1.1100대를 넘어가서 단계적으로 싸우고는 있으나 눌리더라도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보는 게 낫다. 그래서 1.13000대까지 장기적인 여력을 열고 저희가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분간 혼조세는 뛰고 있지만 이 아래 구간들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무너졌을 때는 1.200대까지는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눌리겠다는 사인이나 그런 제천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혼조세를 그냥 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제 관점은 1.11400대 이 구간들 지지를 하고 추가적인 매수 배팅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는 롱포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로 FX 선재 트레이더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혼조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는 매수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천 선생 트레이더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보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선재 트레이더님의 전략하고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유로존에 갖고 있는 지금 블랙시트의 문제와 그 초안에 대한 타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차트를 보셨을 때 추세에 대한 단기 하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선재님께서 1.11200까지 네.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눌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1.12200에서의 저는 매수를 추천하는 거지 전체적인 큰 흐름의 매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들어와 줄 수 있고 지금 1.12250에서 200 사이에 저는 매수를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큰 흐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양세동 해설위원은 두 분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이제 유로가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로화 관련해서 매매할 때는 꼭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면 11월 1일 날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골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서 8개가 상승, 3개가 관망, 1개가 하락 보이고 있고요. 이평선은 10개가 상승, 2개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4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트레이더의 의견 어떤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어떤 전략일까요? 선재 트레이더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달러나 지수 영향에 대해서 골드가 기술적으로 움직임들이 반응을 크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480달러까지 우리가 본 이후에 다시 반등한 애들은 눌러서 1440달러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체적인 채널 구조의 움직임을 띌 거다 예상은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 너무 혼조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달러나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반응, 여파, 특히 어제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수들 밀릴 때 골드가 같이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반등은 해줬으나 제가 보는 입장은 이랬습니다. 위에서 매도를 치고 1525달러 1차, 그다음에 다시 반등에 계속 1525달러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 1,500달러 확인해 1,480달러.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끝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1,440달러까지 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매도가 아직 안 세기 때문에 얘네들은 1,5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꺾이는지 보고 확인하고 매도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지금 골드가 약간 비인기 종목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지수하고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지켰다가 관망했다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채널 상단부나 1,500달러
1,510달러 위에서나 1,510달러 저항을 막고 이 대추세를 막고 싸우는 매도 관점들 유리할 거다 보지만 지금은 아직 혼조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주천 선생 트레이더 의견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보는 시장 자체도 차트상으로 보면 딱 중심선입니다. 수렴 구간의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 한쪽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쪽으로 추세 주기 어렵고 방향성을 잃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관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여기서 세 분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시간 훌쩍 지나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